기영희 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로얄 오너 기영입니다. 아이고, 반갑네요. 제목이 제 3의 직업이라고 써있죠. 혹시 이런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다 아세요? 아, 고맙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아니,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야 제가. 네. 고마워요. 맞아요.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셔야 제가 이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아, 잠깐 제 소개 드리면, 전직은 고등학교 교사였고요. 하이리빙 지금 24년째 정말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처음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24년 전에 이 단어를 듣고 그것에 놀래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럼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시는 분은 끝까지 모르실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들으신 분도 계시는 거고 제3의 직업 되게 멋있지 않아요? 뭔가 있어 보이죠? 네, 진짜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종수 사장님 강의 정말 잘 들었는데 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저 역시 이것에 충격받아서 사업을 해서 지금은 제가 정말 잠자고 있는데도 돈이 들어오는 일을 해낸 거예요. 24년 지났더니.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무슨 강의를 할까 하다가 굉장히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24년, 3년째 지금 하이리빙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돈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저도 몰랐었고, 그리고 학교에서조차도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 제가 가정 선생님이었거든요. 지금 같은 학생들에게 정말 실제로 필요한 이런 경제 강의, 금융 지식, 금융 IQ를 높여주는 이런 강의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헬리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서 저는 이제 종종 우리 회원들에게 이런 돈 강의를 6주짜리도 제가 해줘보고 그랬었어요. 자녀들 데리고 와라 해서 어린아이들도 놓고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돈 기술이 있대요. 7가지 핵심 돈 기술이 첫 번째 돈을 중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 필요 없어. 돈이 인생에 다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겐 돈이 안 가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가장 대체로 작은 단위 지폐로 보면 얼마예요? 1,000원짜리. 저는 진짜 1,000원짜리가 근데 없으시죠, 여러분들 지금. 있다면 꺼내서 냄새 맡아보고 잘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 큰 회사 부자들도 클립 하나를 아끼는 데서 부자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큰 부자는 정말 작은 돈을 아껴서 되는 거. 그래서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그 다음에 돈을 통제하는 것. 돈이 나가는 구멍을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나가는 돈 생각해 보면 살면서 뭐가 있어요? 기부금, 저축, 세금.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생활에 쓰는 거 자동차, 뭐, 가용비, 놀러 가는 돈, 이자, 보험, 주택비, 사업비 어마무시하게 나가죠. 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왜 돈이 없어요? 나가버릴 수 없는 거예요. 번 만큼 그 이상 나가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많이 버는데 못 나가게 하면은 돈이 고이겠죠. 그리고 그 고이는 것에 가장 기본이 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뭘 해야 돼요? 아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돈을 벌지는 몰랐지만 아끼는 거는 명수였어요. 왜냐면 둘이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다 보니까 남편 혼자 외벌이로 먹고 살랐는데 정말 눈물나게 가난하더만요. 아니, 둘 다 대학 나왔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중산층이어야 할 것 같아. 그죠? 근데 중산층이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맨날 슬퍼하는 게 우리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너무 우유가 먹고 싶은데
그걸 아끼느라고 우유를 못 먹은 게 지금까지 애한테 미안한 거예요. 애가 먹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무식하게 참았어요. 그래서 둘째가 가끔 좀 아프고 불실하면은, 아휴, 내가 그때 그 우유를 못 먹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할머니가 되면은 그냥 손주 우유값 안 아끼려고 해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렇게 과도하게 아껴도, 빚은 안 될지 몰라도 절대 부자는 못 돼요. 아껴갖고는, 먹고는 사는 정도는 돼도. 자,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거, 그리고 돈을 만드는 거, 그리고 돈을 지키는 거. 이게 돈의 핵심, 돈 기술이에요. 오늘 제가 주로 할 이야기는 이제 아끼는 것과 만드는 거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 돈의 마지막 단계가 나누는 거예요. 예, 그쵸. 근데 없는 환경에서도 나누는 사람 있지만, 그래도 내 곳간이 좀 차고 넘쳐야 더 나누는 거예요, 확실히. 마음의 여유는 어디에서 생긴다? 뚱뚱한 지갑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끼다 보니까 막 집에 와서 혼자 슬픈 거예요. 막 그 야채 아저씨한테 아저씨 복숭아 한 개 더 줘요. 아저씨는 안 돼요. 막 이렇게 하고 하나 막 뺏어갖고 와갖고 집에 와서 너무 슬펐어요. 내가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지금은 제가 절대 더 달라고 안 해요. 장사하는 분도 남아야죠. 내가 하나 덜 먹는 게 낫죠. 그쵸? 근데 그때는 제가 없으니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되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뭐 화장실이 고장 났는데 1년 전에 그 달아준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너무 흔쾌히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좀 고칠 상황이 아니었는데 제가 막 밥을 먹고 가라고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 먹는다는 거 미안해서 그 바쁘대. 그래서 제가 몸 건강이 중요하니까 네. 끼니 되면 꼭 밥을 먹어라. 제가 밥 사주는 게 제 취미예요. 아, 귀엽고 붙들어서 밥을 먹여 보내고, 아니, 나무 집 아들도 귀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1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안 해줘도 된다. 우리 집 AS 안 해줘도 된다. 근데 꼭 밥을 먹고 가라. 우리 아들 생각나서 그런다 했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더 기뻤어요. 그 돈 10,000원에. 근데 옛날 같으면 아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소한 것이지만, 예, 모르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아끼는 법. 이게 조금 써놨는데 이거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책에 나와요. 머니트리 키우기라는 책에 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얼마나 이 하이리빙이 이 돈을 통제하고 아끼고 만들어내는 것이 그대로 있는지 되게 재밌어요. 한번 봐요. 가을에 밀짚 모자 사기가 무슨 말일까요? 철 지나서 사면 싸잖아요. 내년에 쓰면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철 지나고, 그쵸? 세일할 때, 떨이할 때 사두는 거, 신용카드 정리하기. 그리고 카드도 잘 쓰면은, 그쵸? 네, 카드도 잘 쓰면은 돈이 많이 아껴지잖아요. 뭐 핸드폰을 뭐 3만 원, 100만 원만 쓰면 3만 원 돌려받는 거 되게 큰 거거든요. 핸드폰하고 연결된 거, 그런 카드. 또 기름을 넣을 때는 주유비를 많이 돌려주는 그런 카드. 나름대로 그 카드의 성격들 알아가지고 골고루 쓰면은 돌려받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보험테크, 세테크, 셀프 등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집을 사면 등기 하잖아요. 어디다 맡겨요? 법무사한테 맡기잖아요. 그쵸? 그럼 얼마 달라 그래요? 아무리 싸도 동네 그냥 옆에 가서 해도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아요. 출장비만. 그리고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출장비만. 근데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씩 막 나가기도 해요. 근데 내가 가서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인지 때 15,000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요. 그럼 한 집 같은 경우는 그냥 맡기면 되죠. 내 시간이 더 귀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한 10집이라고 해봐요. 얼마 아껴지는 거예요? 네. 한 개만 5만 원씩만 아껴줘도 10개 집을 갖다 하면은 50만 원 아껴지거든요. 50만 원 큰 돈이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 것 등등 이게 프로슈밍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만 인터넷 검색해보고 조금만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모르는 데에서 우리가 돈을 다 뺏기고 구멍으로 새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은행 수수료 전략.
이해하시죠? 네, 자동차도 서로 카풀하고 안 탈 건 좀 안 타면 되고 그쵸? 예. 자동차 잘 뭐 들고 다니면 또 뭐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그리고 보험 전화요금 공부하고 당장에 여러분들 저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잘하냐면 하이리빙에 통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4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핸드폰도 취급을 했었어요. 지금은 뭐 안 하지만 근데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아껴두지 않아. 근데 그냥 몰라도 돼요. 여러분 당장에 내일이라도 여러분 핸드폰에 114로 전화를 하면은 통신사와 연결이 되죠. 각자 그 KT면 뭐 114인가? 그쵸? 전화해가지고요. 제 요금과 제가 쓰고 있는 패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혹시 요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대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패턴을 다 해가지고 아우 얼마짜리 써도 되는데 쓸데없이 나가고 있다. 알려주고 다 깎아줘요. 근데 말 안 하면 그대로예요. 내일 당장 해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그 사람한테 뭐 알면 안 가르쳐 줄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요금을 더 아낄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꼭. 그런 거. 그 다음에 대여하는 거. 게라지셀. 요즘 우리나라에 기가 막힌 채소 마켓 아시죠? 당근. 끝내주잖아요. 당근에다 내다 팔고 필요 없는 거. 네, 그런 것부터. 그리고 영화관 대신에 비디오 보기 이런 거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집밥 먹기. 네, 도시락 진짜 할 말 많아. 이것 때문에 돈 엄청 아끼고 있어요. 집밥 먹기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마르떼. 미치겠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날마다 집에서 바쁜데도 뚝딱 요리를 해요. 이따 보여줄게요. 제가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기.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아니 설악산에 가나 남산에 가나 산은 산 아니에요? 근데 설악산 가려면 고생하죠. 남산은 가깝죠. 그럼 남산 가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 근데 제가 진짜로 이제 걸어서 남산을 가봤는데요. 와, 어쩌면 도심 속에 이렇게 설악산 같은 곳이 있을까? 네, 설악산 옛날에 수학여행 때 한번 가봤으니까. 그 뭐 산은 산이지, 산 똑같죠, 뭐. 나무 많은 데가 산 아니에요? 물론 나는 기어코 설악산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가세요. 근데 이거 되게 저는 와닿았어요. 네. 그리고 자동차 대화방, 센터 커피숍, 기타 등등, 대중교통, 항공권 미리 구매, 편의점을 되도록 멀리하라. 비싸잖아요. 가격 비교, 직접 세차, 케이블 취소. 저희는 그 텔레비전을 이제 안 봤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그래서 아예 없었어요. 그 옛날에 뒤통수 이렇게 튀어나온 텔레비전 그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옛날에 아니 우리 딸이 부자라더니 왜 이렇게 텔레비전은 옛날 텔레비전에다 YTN도 안 나온다고 아버지는 이제 뉴스를 맨날 보셔야 되는데 저는 왜 똑같은 뭐 KBS, MBC, SBS 세 개 나오는 거 2,500원짜리 그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제가 텔레비 당장에 바꾸고 그냥 YTN만 나오는 거 제일 싼 거 케이블을 해드렸어요. 아버지 뉴스만 보시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쓸데없이 여러분 막 비싼 거 많아요. 그거 다 줄이세요. 보지도 않는데 뭐하러 막 비싸요. 텔레비전 보고 있는 시간이 진짜 아깝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걸 못 하잖아요. 그런 거. 스웨터 입기가 뭐예요? 뭐 하려고? 난방비 아끼려고. 제가 60몇 평 아파트 살 때 옆집들이 전부 30만 원 겨울에 난방비가 나오는데 우리 집에 55만 원 나온 거예요. 그래요. 조사가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난방비 하나도 안 나오냐고. 고장이 났나 하고. 고장 안 났어요. 근데 제가 뭐였냐면 낮에는 나가버리고 밤에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밤에는 온열기 켜고 딱 썩격혀 이불 덮고 자니까 그 넓은 평수를 불을 떼서 덮이려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따뜻해질만 하면 내일 아침에 또 나갈 건데. 그래서 안 켰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다닐 때는 뭐예요? 스웨터 입었죠? 되게 가벼운 오바가 있었어요. 오버코트가 그 솜 들어있는 거. 최고예요, 최고. 그거 입고. 다리는 뭐 신었겠어요? 슬리퍼. 사실 안 신었어요. 사실까지는 아니고, 네, 슬리퍼 면으로 된 거 신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밤에 잘 때는 얼마나 따뜻해요. 온도가 따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절반밖에 안 냈는데 그 큰 평수를 너무 재밌는 거는 강남구청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 탄소를 줄였다고. 와, 그래갖고 10몇만 원 받았어요. 또 웬일이야. 내가 돈 덜 냈는데 또 착하다고 돈까지 받았어요. 복권 사지 말기 당첨 안 되니까 이자율 따지기. 아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재론, 이런 공부를 안 시켜주잖아요. 누가 시켜야 돼요?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시키고 생활에서 보여주고 우리가 시켜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어저께 이틀간 또 마마르떼로 요리를 했잖아요. 그저께는 12명 모아놓고 진짜 9가지나 해버렸어요. 처음이라 너무 많이 했죠. 근데 그 많이 한 걸 다 먹었어요. 놀랬어요. 사람 입이 무섭더라고. 진짜 엄청 많이 했는데 다 먹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친구 애들 아들하고 딸이 우리 집에 왔어요. 제가 이제 오라 그랬어요. 이모가 요리를 잘하니까 밥 해주겠다고. 어제 엄청 바쁜 거예요. 순식간에 한 시간 만에 이제 야채찜을 하고, 요 뭐죠? 보리빵을 하는데 그만 팥이랑 그 뭐죠? 저기, 콩이랑 뭐죠? 하다못해 컴포트라도 내야 되는데 너무 바빠고 잊어버렸어.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또 싸갖고 보냈어요. 아침에 이거 먹고 가라. 또 투움밥 파스타도 또 순식간에 했어요. 그 다음에 명란덮밥을 했어요. 와, 이거는 손이 좀 가요. 그러니까 포터에다가 명란도 살짝 익혀놔야 되죠? 그 다음에 미역 줄기를 씻어가지고 찬물에 좀 씻어야 되잖아요. 소금 많으니까. 약간 담가서 뜨거운 물에 데쳐내서 볶아야 되죠. 쌀도 버터에 볶아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다 안쳐갖고 넣고 표고버섯을 올렸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명란만 올렸어요. 명란 덮밥이 있으니까 뭐 명란 표고 덮밥이 모르겠지만 다 잊어먹어도 맛이 너무 좋았어요. 맛은 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통밥 파스타를 하는데 우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가 없으면 어떡해요? 안 하면 되죠. 우유 좀 더 치면 되죠. 우리 박형자 사장님은 제가 그 얘기 했더니 이분은 재료 한 가지 없으면 못 하신대. 우리 남편 오빠야. 우리 남편은 생강 한쪽 없으면 요리가 안 돼요. 네. 아무튼 저는 없으면 안 넣고 있으면 아무거나 다른 걸로 넣고 송이버섯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라 그냥 표고버섯 넣었어요. 거기다가 또. 예. 근데 맛은 기가 막혔다니까요. 애들이 너무 잘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료 사러 갈 시간이 좀 없잖아요. 배달의 민족 진짜 우리는 배달의 민족 맞아. 네. 30분? 10분에서 30분 만에 배달이 와불더만. 그래가지고 뭐 이거 다 그냥 시킨 거예요. 거기서. 네, 다 시켰는데 막 빼먹고 시켜가지고 바쁘니까 미리 밑작업하고 다른 거 하고 있는 사이에 오니까 그냥 뚝딱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가서 사 먹이려고 했어 봐요. 돈이 얼마 들었겠어요? 뚱밥 파스타만 해도 3만 원이에요. 1인당. 그죠? 근데 이거 재료 다 해봐야 얼마 들었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해주는 집밥. 1시간 만에 막 날아다니면서 순식간에 다 해치워가지고, 우와, 아무래도 대단한 것 같아. 누가? 말을 떼가요. 제가 뭐 요리 잘 못해요. 근데 그렇게, 그저께는 또 뭐까지 해버렸냐면, 12명 왔는데, 개지차도 끓이고, 그냥 계피물 끓여놓은 김에 그냥 약식도 하고, 호박죽 끓이고, 또 뭐 했죠? 수육도 하고, 야채찜도 하고, 밤도 쪄놓고, 호박죽도 끓였고, 또 며칠 세상에 하이드린 김치 다 먹으려고 사놨다가 내놨더니 다 먹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주문을 했어요. 네. 아무튼, 원래 냉장고 털이 추석맞이 마마르 때 요리 대잔치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처음 오신 분들이 한 5분, 6분 있었어요. 한결같이 물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순식간에 요리가 뚝딱뚝딱 되니까 다 사고 싶대요. 물론 한 번만에 사고 가진 않았지만 살 거라고 하고 갔어요. 이분들도 이제 마음을 먹고 오겠죠. 근데 저는 진짜 여지껏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착한 상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음식이거든요.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만들잖아요. 와, 음식이라는 게 다른 생명체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른 생명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은 생명체를 넣어야겠어요. 이상한 환경 호르몬 덕지덕지 묻은 그런 식품을 몸속에 집어넣어야겠어요. 그쵸? 예, 진짜 오늘은 냄비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요만 하겠지만, 네, 나중에 냄비 강의 들으러 오세요. 그래서 부의 공식 5가지라는 것을 보니까 레버리지가 중요한 거예요. 레버리지는 뭐예요? 어떤 지렛대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구를 바칠 만한 그것만 있다면 지구도 들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레버리지는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남편이 안 도와줘도 우리가 피아노도 옮겨버리잖아요. 장롱도 옮겨버리잖아요. 어떻게? 수건 집어넣고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게 레버리지예요. 내 힘으로 그거를 멍청하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삼손이가 그거 어떻게 들어? 근데 수건 깔고 밀면 되거든요. 그쵸? 그런 게 레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내가 100의 노력을 해서 100만 버는 것은 아니고 100의 노력을 했는데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결과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정말 레버리지는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꼭 필요하죠. 자, 우량 부채는 어떤 집을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서 잘 사서 집이 좀 가격이 좋아졌다. 이런 거는 금융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 거고 먹어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빚을 냈다. 그거는 불량부채잖아요. 그건 돈을 잃는 거고. 그러면 불량부채는 쓰면 안 되는 거고. 우량부채는 잘 활용하면 좋은 거고. 그리고 돈만이 레버리지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재능. 아, 여러분 요리 못하시면 여기 요리 강습 하실 때 오세요. 그럼 여기 요리 강사님들이 알아서 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잖아요. 내가 데려온 사람 옆에서 잘 듣고 있나? 보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레버리지잖아요. 하이리빙에서 극대화시킨 게 레버리지인 거예요. 사업 설명 여러분 못하면 어떡해요? 이리 모시고 오면 먼저 한 사람이 다 말해주잖아요. 시간도 레버리지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 이런 거, 금융 지식과 투자 마인드, 열정적인 적극적인 태도로 금융 지식을 쌓으려는 노력이 가장 효과적인 레버리지다.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신 분들, 오늘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이 이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 거. 그리고 통제력. 돈이 된다고 해서 막 영끌해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빚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통제력도 중요해요. 잘 나갈 때일수록 더. 그러니까 한때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통제 못해서 노름해버리고 그죠? 이렇게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배우고 예측력, 항상 리스크 대비. 리스크 대비가 중요하잖아요. 돈을 더 벌려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하이리빙은 어때요? 애시당초 잃을 게 없어요.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투자금이 없으니까. 리스크 자체가 없다고요. 네, 창의력, 확장력. 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3의 직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참 충격적이었었거든요. 자, 그럼 1직업은 뭐고 2직업은 뭘까? 그냥 여러분 1의 직업은 그 월급 받고 일하는 유급 노동자 말하는 거예요. 2의 직업은요, 주부들의 역할이었어요. 주부들이 집에서 돈 한 푼 못 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시어머니 간병하는 거, 빵 만들어서 애들 먹이는 거, 집안일 하는 거, 그게 다 무보수 가사 노동이 이 직업이어가지고 얼마 전부터 이걸 인정받아서 이혼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혼을 해도 옛날에는 주부들의 그 역할을 인정을 못 받았지만 지금 어때요? 결혼 기간에 따라서 절반을 인정받아요. 남편의 벌어온 돈에. 주부가 직접 월급을 받아오지 않았어도. 아내가 집에서 집안일 해주고 애 키워주고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돈 못 벌잖아요. 남편이 집에 와서 해봐야지 어떻게 돈 벌어요. 맞죠? 그런 거였어요. 무보수, 가사노동. 제3의 직업은 이 무보수 어떤 노동이 돈이 되게 하는 것이 제3의 직업인 거였어요. 아, 그럼 뭐가? 봐요.
무보수로 했던 일들이 택배 조회, 뱅킹, 주식 뱅킹은 은행 일 보는 건 원래 은행 누가 해야 돼요? 은행 직원이 해야 되는데 다 소비자들한테 시켜버렸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것에서 별로 돈은 안 준 것 같았지만 조금 받아요. 요즘 은행 가서 돈 보내면 어때요? 송금 수수료 몇천 원대요. 집에서 스마트폰은 띨렁 보내면 얼마네요? 빵원이에요. 어떤 경우 우리는 그 은행 안 이용하고 주거래 은행 하나 하면은 예, 빵원이잖아요. 그런 것 등등. 그것이 내 돈이 안 나간 것도 번 거잖아요. 맞죠? 이런 거는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돈을 버는 방법이 하이리빙 속에 이 제3의 직업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주식 중개, 셀프 서비스, 슈퍼마켓 세무기가 댓글, 입소문. 이런 것들, 댓글 달아주는 거, 여러분. 그냥 댓글 달아주면 뭐 줘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사면 댓글을 달아주면 돈 이렇게 주잖아요. 다음에 살 때 빼게. 몇천 원 주잖아요. 몇 백원. 근데 그 네이버라는 회사는 우리들의 댓글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쬐끔 주고. 우리는 그거라도 안 받는 게 나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단순 급수의 어떤 조그만한, 그래도 그것도 몰라서 안 받는 사람보다는 아는 우리가 나은 거죠. 자, 이런 일들 하는 것을 프로슈머라고 해요. 생산자, 소비자인데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돈을 버는 거.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20년 전에 조금만 지나면 소비자들이 제조해서 배송까지 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겠다? 이런 문구를 20년 전에 봤어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택배도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다 하잖아요. 배송까지 다 제조해서 배송까지. 그 가운데 유통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그거를 무보수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 돈을 찾아오는 현명한 프로시모, 숨겨진 절반, 보이지 않는 비화폐 경제에서 돈을 벌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이리빙 돈을 버냐면 경험을 팔아갖고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써보고 좋은 거. 네. 경험을 개인이나 집단들이 스스로 생산하며 동시에 소비하는 프로시모 경제. 그것에 가장 예, 합당하게 나온 마케팅이 뭐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써본 것을 팔았어. 그게 하이리빙인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궁극적인 머니터리 그 이제 강력한 소득의 어떤 네 가지 소득 흐름을 말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정보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라이센스 마케팅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봐봐요. 하이리빙이잖아. 이게 다. 하이리빙 이 안에 다 이 범주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닌 자원, 시스템을 활용하라. 기하급수의 원리와 레버리지가 있다. 네. 소유하지 말고 공유하라.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소유가 있고 공유가 있더라고. 그쵸? 네네네. 그쵸? 네. 소유, 공유. 소유 경제, 공유 경제. 근데요, 잘 보세요. 그 다음 줄 봐봐요. 너무 멋진 말이 나와. 희소한 세상에서는 소유가 중요했어. 뭔가 없을 때는 내가 가져야 돼. 지금은 뭔가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넘치는 세상이에요. 풍요롭고 정보화된 세상에서는 접근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소유가 공유한테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다. 그쵸? 네, 공유는 이름 덕분에 어떤 공유 경제에 막 모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풍요롭고 정보화된 세상에서는 접근하는 거, 공유하는 거, 그게 더 커서, 근데 이 정보화된 세상은 기하급수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기하급수 무서운 거 아시죠? 네. 와. 아까 우리 김종 사장님 그 하이패밀리 60만 원 소득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루에 2만 원이잖아요. 하루 2만 원을 활용을 해서 늘려가면요. 20년 만에 20억이 되는 거 아세요? 2만 원은 별거 아닌데 20억은 됐다 크죠? 네. 그 20% 수익률로 복리로 늘려가면은 20억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20년 만에 20억만 번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몇 프로의 레버리지를 해낸 거야? 어, 그쵸, 그쵸. 와.
무서운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숙제들이 그렇대요. 챗GPT한테 질문을 해서 대답을 요약해서 적어오라고 숙제를 내준대. 아까 접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 몰라도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 못해도 전자계산기만 누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집 청소하다가 주판을 버렸어요. 근데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랬어요. 주산학원만 해도 먹고 살 거라고. 요즘 주산학원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전자계산기 누를 줄 알면 돼. 요즘은 전자계산기도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속에 들고 다니잖아요. 카메라 필요 없어요. 어디에 들었어요?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그 폰 하나로 들었어요. 이런 걸 접근해서 쓸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숙제가 이제는 왜 거기가 훔쳐서 알아오냐가 아니라 잘 훔쳐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그게 뭐냐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제3의 직업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약간 도도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부업이나 사이드 비즈니스 등으로 다른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그러면 제3의 직업이 왜 필요할까? 하고 물어봤어요.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에 추가 수입, 창의성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대요. 난 잘 봤으니 그걸 맞는 말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질문을 그러면 제3의 직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어때? 하고 물어봤어요. 좋대요. 질문에 따라서 답을 다 다르게. 그래서 내친 김에 이제 가을이잖아요. 야, 가을에 대해서 시를 좀 써주라고 했더니, 진짜 제가 이렇게 쓰는 시간이 6초는 걸렸겠죠. 가을에 대해 즐거운 시 써줘. 저는 빠르니까. 이렇게 긴 시를 지어내는데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니까 나와버려요. 6초도 안 돼. 내가 성질급해서 좀 빨리 불렀으니까 5초 만에 나와갖고 1분 만에 몇 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래 그러면 가을에 대해서 짧은 시를 써줘. 그랬더니 세상에 저렇게 짧게 단풍이 물들어 가을에 빛이 느껴서 하늘은 맑고 푸르고 가을은 아름답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 적어갖고 오라 그러면 깝깝했죠. 시성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시를 쓰냐고. 요즘은 고민이 없어. 학교 다녀도. 챗GPT한테 물어봐도 내가 조금 고치면 내 거잖아요. 맞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일도 아닌 거예요. 엠바만 넣으면 다 풀어준다니까요. 이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지 말고 좀 형용사를 많이 넣어가지고 오늘 내가 강의를 하는데 오신 분들께 가을에 관한 시를 하나 선물하고 싶어. 이렇게 해봤어요. 야, 그랬더니 아무튼 가을을 여러 번 넣어갖고 마지막에 봐요. 오늘의 강의도 가을 풍경처럼 아름답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접근하고 공유하고 지식을 빼내는 거. 우리는 경험을 파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노인이 하나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다. 노인이 없으면 옆에서 빌려와라.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나이 많이 먹은 그래서 어느 박정승이라는 어느 정승이 어머니를 업고 가서 내려놓고 이제 절을 하고 어머니 나 이제 내려가야 한다니까 아가 넌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나뭇가지를 중간중간에 다 놔뒀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그래서 국법을 어기더라도 어머니를 다시 업고 와서 집에서 그냥 모셨는데 수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퀴즈를 냈잖아요. 되게 그때는 외교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 퀴즈를 못 맞히면 조공을 많이 내라고 하는 거래요. 되게 귀엽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생긴 말 두 마리를 갖고 와서 누가 엄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근데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말해줬죠. 먹을 것을 갖다 줘봐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엄마는 새끼 주려고 안 먹잖아요. 그랬더니 똑같이 생긴 나무 토막을 잘라갖고 두 번째 퀴즈를 또 냈어. 너무 귀여운 외교원 같아. 그랬더니 어디가 위고 아래냐는 거예요. 물에 담가 보아라. 아래쪽으로 가는 곳이 뿌리다.
세 번째 퀴즈를 또 냈어요. 이번에는 제로 새끼를 꼬아오라는 거예요. 제로 새끼를. 지푸라기 제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서 형을 땡. 박정순이 어머니가 여기 같이 태어나셨구나. 우리는 제로 어떻게 만들지 하잖아요. 어머니가 쉽다 이거요. 새끼를 꿔갖고 그 새끼를 불에 태워. 그럼 그대로 있잖아요. 제 모양으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교 잘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험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지금 마마르 때 갖고 좌충우돌 난리가 아니잖아요. 태우고 뭐다고. 그제는 내가 또 맨날 부풀게 빵을 잘했는데 안 부푸는 거예요. 막걸리를 흔들었어야 되는데 잊어먹고 또 안 흔든 거예요. 근데 자꾸 실패를 해봐야 알려줄 게 많은 거예요. 막걸리를 흔들어야 돼. 전국물만 다 따라서 했던 거예요. 안 부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 그리고 마마르 때는 무조건 불을 약하게가 첫째예요. 근데 태워봐야 알아. 근데 태워도 걱정 마요, 그냥. 이게 기존 수단대로 하면 다 타거든요. 근데 타도 걱정 마요. 다 벗겨져요. 담가놓으면 되고, 안 되면 삶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 있어. 걱정 마요. 네. 냄비로 진짜 어떻게 1시간 만에 저 많은 요리를 막 뚝딱뚝딱 해내는지 온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약식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해내고 막 이거 다 쉬운 게 한꺼번에 다 때려놓고 되잖아요. 막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냥 쉽게 딱 덮어놓으면 요리가 돼서 나오고 막 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튼 근데 그런 경험들을 여기 오면 어때요? 내가 그거 다 경험 못 하잖아요. 먼저 태워보고 가르쳐 주잖아요. 먼저 막걸리 안 들어보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 경험들을 공짜로, 무료로 다 공유하고 알려주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파는 거예요. 내가 이 관절초를, 새로 나온 관절초를 먹어봤더니 꼬리뼈가 다쳤는데 일주일 만에 안 아프더라. 이런 거, 그래, 그럼 믿고 써볼게, 먹어볼게.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와, 시간 기가 막히게 마친 것 같아요. 네. 이 S컵이 챗GPT가 이렇게 멋진 말을 마지막에 시에다 써줬어요. 가을이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의 계절. 이건 봄에 쓰는 말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죠? 그냥 우리의 마음도 가을처럼 변화하면 좋겠죠? 가을의 풍경을 보며 이번 가을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는 건 어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